기관은 조금 애매한 존재예요. 외국인이랑 개인이랑 그 중간 어딘가에 속한 존재. 기본적으로 좀 가치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기관도 떨어지면 사긴 사요. 근데 개인이 사는 거랑은 좀 다르게 사요. 개인은 떨어진다의 가격을 기준으로 사요. 기관은 가치 투자를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가성비 좋은 애들을 사요. 하락시에 비중 확대를 하고 상승시에는 비중을 조금씩 축소를 하면서 기관이 뭡니까? 증권사가 개인들의 돈을 모집해가지고 펀드를 굴리는 게 기관이죠. 아니면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애들. 걔네들은 결국 수익 실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실적을 연 단위로 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면 좀 팔아요. 방금 말한 것처럼 아까 개인들은 뭐 강한 상승, 강한 투매가 나올 때는 얘네들도 그런 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돈들이 개인 돈이거든요, 사실. 개인들이 펀드를 환매해버리죠. 너무 강한 투매가 나오고. 포지션을 확정하게 되면요. 주가가 오르던 떨어지던 상관없지 않고 사요. 기관의 특징입니다. 개인은요, 예를 들어서 LG화학이라는 주식을 사겠다라고 했는데 LG화학이 쭉쭉 너무 올라, 그럼 못 사요. 그렇죠? 근데 기관은 내가 LG화학 목표 주가가 있다? 그럼 그냥 걔네는 지들 돈 아니라서 사요. 그래서 기관은 포지션 확정하면 그대로 간다. 팔려고 할 때도 그냥 그대로 간다. 떨어지면요, 너무 떨어지면 개인 또 못 팔아요. 내가 가진 종목이 본전이하고 떨어져. 내가 한 15,000원에 물렸는데 14,000원 됐다? 내가 팔다 보니까 16,000원부터 팔기 전에 14,000원 됐다? 다시 15,000원 되면 팔아야지. 이러고 있다고. 근데 기관은 그냥 팔기로 했으면 12,000원 가든 11,000원 가든 파는 거예요. 기관 수급을 이용하는 게 단기 트레이딩에서는 유의미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막 하루하루 단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기관 수급을 이용하는 방법은 마땅히 아직 잘 못 찾았고 애널리스트 레포트가 많은 것들은 이제 기관에 관심이 큰 거예요. 기관에 관심이 큰 거는 아무래도 주가가 효율적으로 움직인다.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죠. 정보가 많이 반영되어 있고 주가가 막 급등 급락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중요한 거는 애널리스트 레포트를 볼 때요. 강력 매수가 있고요. 매수가 있고 중립이 있어요. 그 이하는 없어요. 매도는 없고 강력 매도도 없어요. 중립이면 강력 매도인 거예요. 그리고 매수면 사지 말아야 될 거고 강력 매수면 유심히 봐요. 이게 기관 레포트 특징입니다. 기관은 매도 레포트를 낼 수 없어요. 왜냐면 매도 레포트를 내면요. 그쪽 회사에서 전화 와가지고 너네 우리 회사 탐방 오지 마 새끼들아. 그래가지고 정보를 안 주는 가이던스도 안 주는 그러니까 기관은 매도 레포트를 낼 수는 없고 중립이면 최대한 안 좋은 거다. 매수면 보류해봐야 될 거고 강력 매수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리고 기관 레포트 많은 사람들이 불신하는데 기관 레포트만큼 양질의 정보는 없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개인 투매 구간에서는 환매 때문에 동반 투매도 같이 나옵니다. 외국인 수급은 좀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외국인은 어떤 존재들일까요? 외국인 개인 투자자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외국인 개인단에서 투자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다 외국인 기관입니다. 외국 기관이에요. 외국 기관인데 외국 기관은 어떻게 투자해요? 우리가 미국 펀드 매니저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한국 펀드 매니저랑 미국 펀드 매니저랑은 처해진 상황이 정말 달라요. 어떤 상황이죠? 첫 번째 환율. 내가 이 회사 좋은 줄 알고 샀는데 만약에 환에서 털리면 말짱 도롱지예요. 두 번째 거시경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요. 국내 주식을 사야죠. 펀드가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선택지가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경기가 좋든 나쁘든 간에 어쨌든 돈 들어왔으면 그거 현금으로 놀리고 있으면 배임이에요. 그래서 사야 돼요. 근데 미국 펀드 매니저는 어떡하죠? 안 사면 그만이에요. 한국 경기 안 좋아질 것 같아요. 한국 기관이랑 다릅니다. 한국 매크로를 봅니다. 걔네는. 한국의 거시경제를 보고 더 중요한 건 코스피 지수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코스피 전체가 오를 것 같을 때 한국에 투자를 해요. 걔는. 한국 경기가 전체적으로 좋아질 것 같을 때 개별 종목에도 투자를 해요. 기관과 비슷한 성질을 보이지만 방금 말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얘네들이 실제로 가격을 만들어요. 기관은 아까 말했듯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때문에도 영향을 받고 압력도 있고 뭐 규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도 응집력이 약해요. 외국계 기관은 응집력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 뭘까요? 얘네들이 한국에 뭘 알고 투자를 하죠? 한국에 있는 리서치 정보를 받아요. 그런 업체가 뭐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 좋다고 하면 얘네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외국계 자금은 다. 얘네들은 정보를 받는 창구가 거의 한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정보가 집중되고 혼재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가격의 합의를 만들어내면서 가격을 올리기도 하고 가격을 내리기도 한다. 포지션의 일관성을 보이는 경향은 아까 기관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대형주에 집중. 왜냐? 소형주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일단 첫 번째로 그리고 자금이 너무 커가지고 소형주를 살 수가 없어요. 환율 효과 때문에 기관과 다른 가치평가 기준을 좀 적용한다. 아무리 싸도 우리나라 환율이 계속 떨어질 거라 하면 안 산다. 지수 단위의 웨인 포지션을 이용해서 투자 전략을 만들 수 있다. 왜냐? 아까 말한 것처럼 얘네들은 가격을 올리면서 매수하고 내리면서 매도하기 때문에. 자, 아까 우리가 하나 배웠습니다. 개인 투자자랑 같이 가면 절대 안 된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외국인 투자자랑은 같이 가야 된다. 라는 거죠. 외국인 투자자가 아까 똑같은 방식으로 1년을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 살 때 나도 사고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 팔기 시작하면 나도 팔기 시작하는 전략입니다. 아주 영하죠. 아까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했던 거에 대한 소프라임이 막아졌어요. 왜 막아지죠?
왜냐하면 서브프라임을 만들어낸 것 자체가 외국계 자금이거든요. 얘네가 팔기 시작했을 때 나도 팔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 1년 단위로 쪼개서. 얘네가 진짜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했을 때 난 이미 주식 비중 없어. 시스템 리스크가 터지는 건요. 사실 거의 다 대외 변수예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는 전 세계적인 변수였죠. IMF도 그렇고 서브프라임도 그렇고 우리나라는요 대외 경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제로 뭐 시스템 리스크가 터지는 건 전쟁밖에 없어요 사실상. 개인 투자자 따라가면 망한다, 외국인 투자자 따라가면 잘 된다를 배웠는데 그 두 개를 한번 믹스를 해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팔 때 나는 사고, 외국인 투자자가 살 때 나는 사고. 개미 역추종, 외국인 추종. 아까 똑같은 전략이에요. 외국인 추종 전략에 비해서 조금 더 좋아졌어요. 개미도 응집력이 생기는 구간이 있긴 있거든요. 그 구간들에서 개미가 정말 응집력을 만드는 구간들까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투자 전략 중에는요. 이 해칭 기법이 들어있어요. 개인을 역추종하고 외국인을 추종해요. 지금 개인, 외국인 역추종, 추종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개인 수급 만땅 점수 나오고요. 개인 수급이 지금 최고조고요. 외국인 수급이 최저예요. 그래서 수급 기준으로는 한국 주식에는 지금 거의 0% 투자입니다. 1년 동안 개인과 외국인 수급이거든요. 외국인 누적 순매수 쭉 감소한 거 볼 수 있고 개인 누적 순매수 쭉 증가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꺾이기 시작할 겁니다. 외국인이 어느 순간부터 언젠가는 사겠죠. 뭐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은 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만한 권한이 있을 정도 자금이 크고 포지션을 확정한 다음에는 일관적인 경향성을 보인다? 그럼 외국인이 사기 시작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외국인이 사기 시작하면 가격이 오를 거고요. 개인이 팔기 시작하면 다시 가격이 오를 겁니다. 수급 점수를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개인 수급 역방향으로 했을 때 0.41%, 외국인 수급은 지금 3% 정도, 그래서 평균 수급 배팅 비율은 2.0%. 계산법은요, 평균 모멘텀 스코어와 동일합니다. 외국인이 계속 샀으면 플러스 1점, 플러스 1점, 플러스 1점씩 해주고, 개미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1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두 개를 평균을 내는 거죠. 자, 여기 들어가면 자료는 다운받을 수 있고, 그 다운받은 자료를 근데 이거는 연동이 안 돼서 수동으로 올려주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구글 스프레드시트 파일 올려준 거에 여기 수급 계산이라는 곳에다가요 다운받은 자료를 외국인 순매수, 개인 순매수를 쭉 해서 이렇게 이 노란색 숫자만 바꾸시면 돼요. 여기 누적 값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일간 단위 순매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누적치로 바꿔야 돼요. 누적치로 여기서 계산을 한 다음에 그저께 리밸런싱 할 때 보니까 한 4% 정도 나옵니다. 수급 기준으로는 현재 한국 시장의 매력도는 4% 정도밖에 투자하면 안 된다. 두 가지 해칭 방법에 대해서. 세 번째 매크로 투자 전략입니다. 우리 한 5분 쉬었다 할까요? 1시간 했으니까 5분 쉬었다가 매크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세 번째 매크로 투자 전략입니다. 우리 한 5분 쉬었다 할까요? 1시간 했으니까 5분 쉬었다가 매크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